광주 전남의 초선 비율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남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국가적 의제 발굴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파격 인사를 통해 국정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10주기를 하루 앞두고 추모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사고역과 가까운 진도항 등지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추모 미사나 집회 등에서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6경기를 싹쓸이하며 단독 1위를 지켰습니다. 투타의 조화가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제22대 총선 결과 광주 전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초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호남의 정치 수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비전 제시나 의제 발굴 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총선 광주 전남 18개 지역구의 초선 당선인 비율은 61%로 집계됐습니다. 21대 초선 비율 72%보다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44% 수준인 전국 평균 현역 교체율에 비하면 큰 폭의 물갈입니다. 새 얼굴에 대한 기대도 포함하고 있지만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영향력 감소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통상 재선급으로 구성되는 국회 상임위 간사단과 3선급이 맡게 되는 상임위원장, 4선급의 원내대표 등 당 안팎에서 선수에 따라 역할이 주어지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권 심판론을 배경으로 짜여진 여소야대 구도 속에 22대 국회 초반 치열한 정쟁이 예상되는 것도 초선 비율이 높은 광주 전남 의원들이 쉽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배경입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계속되는 정치적 공방 속에 자칫 존재감 없는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지역 현안을 풀어내거나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가적 의제를 선점한다면 존재감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경력이 화려하고 선수가 많은 그런 정치인들이 많으면 호남 정치가 복원되는가? 그 지역의 정치적 욕구를 관철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전남 의과대학 유치 문제 등에서 지자체 간 합의를 주도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22대 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일들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인구 소멸이나 국토 불균형 문제도 지역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 수 있는 주제입니다. 새 인물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광주 전남 당선인들이 제22대 국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은 이른 아침부터 내린 비로 초여름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린 후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황사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무안 10도, 광주 12도 등 10에서 14도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목포 18도, 순천 23도 등 18에서 24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뒤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두고 대통령실이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중심의 하마평을 뛰어넘는 파격적 인선을 통한 국정 방향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고 다음 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이 집단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향후 인선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국민의힘 중진인 주호영, 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원희룡 전 장관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만큼 특히 야당과의 관계도 신경 쓸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기조 전반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비서실장은 하마평이 거론되는 이른바 윤핵관에서 인선될 경우 국정을 더욱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종의 이제 야당과의 소통은 거의 포기하는 그런 또다시 이제 불통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만 줄 것 같고요.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은 총선 이후 국정 방향을 내다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5년의 임기를 여소야대로 이끌어가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부하들의 잇따른 음주운전 비위 행위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광주 서부경찰서장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오후 문병훈 광주 서부경찰서장을 광주경찰청 경무기획 정보화 장비과로 대기 발령하는 문책성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문 서장이 지난해 2월 부임한 이후부터 이달 3일까지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연달아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적발됐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의대 유치 현안에 대한 자료를 도가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전라남도가 전남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정부 건의 내용과 지난 2021년 도비 2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수행한 전남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과 운영 연구 영역 결과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는 내일 행정부지사와 보건복지국장 등을 출석시켜 이를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진도와 목포 등 세월호와 관련된 현장에서는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방파제를 따라 세월호 노란 깃발이 비바람에 나부낍니다. 지난 10년간 징도항을 묵묵히 지켜온 붉은 등대는 304명이 쓰러져갔던 그날의 참사를 애도하는 듯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세월호를 집어삼킨 야속한 바다를 바라보는 추모객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이 저렇게 되었다면 제대로 못 죽었을 것이다 싶은 생각이었어. 어따 마음을 표현을 못해서 계속 눈물을 울었습니다. 어른들이 제 할 일을 못하고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한 것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미안해. 그런 문구가 제일로 머릿속에 남습니다. 녹슬어 붉게 변한 채 외로이 서 있는 세월호 선체 앞으로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쓰러져간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10주기가 되는데 아직도 좀 처벌이 안 된 것 같고 진상규명이라든가 이런 처벌을 좀 더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목포에서는 유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월호 10주기를 추모하는 미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들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10주기를 맞은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마다의 가슴에 새겼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추모 행사를 마련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이달 한 달을 세월호 참사 10주기 교육주간으로 운영하고 4.16 생명과 안전 전남 청소년 작품 공모전과 노란 리본 달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SNS 추모와 추모 음악회 등으로 추모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6경기를 모두 싹쓸이하며 리그 단독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승부차마다 타자와 투수들이 모두 제 역할을 해주는 투타의 조화가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김도영의 초구 홈런으로 경기를 시작한 기아. 7회 2대2로 맞선 투아웃 1루 상황에서 이우성이 중견수 키를 넘는 2루타로 결승 타점을 뽑아냅니다. 곧이어 소크라테스가 적시타로 점수차를 4대2로 벌렸고 9회에는 김호령이 555일 만에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전상현, 최지민, 정혜영으로 이어지는 필승조가 한화 타선을 틀어막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 잘하고 있어서
지금 시즌 끝까지 다 같이 이제 페이스를 유지해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LG와 주중 3연전에 이어 주말 한화 3연전까지 6연승 행진을 이어간 기아가 2위 NC를 1.5경기 차로 따돌리며 리그 단독 선두를 지켰습니다. 기아는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평균 자책점 2점대, 팀 타율 3할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발진이 마운드를 든든하게 지켰고 타선은 불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지금까지 올린 14승 중 10승을 선발 투수가 챙겼고 역전패는 2차례에 불과합니다. 1승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많이 떨렸는데 저는 또 이게 또 야구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저 선발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1위 도약을 노리는 SSG와 NC를 상대로 선두 지키기에 나섭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영산강 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걷고 싶은 역사문화 유산길이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Y 프로젝트의 시작점인 신창동 유적지부터 호가정까지 이어지는 공간을 걷고 싶은 역사문화 유산길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삼한시대 국가사적인 신창동 유적에는 2000년 전 마한의 옛 수로를 재현하고 영산강과 황룡강이 합쳐지는 지역에 위치한 호가정에는 역사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대기업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중견기업의 예산을 지원해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 지원 사업 공모에서 선정한 4개 업체 가운데 한 업체가 대기업 편의점에 도시락 등을 납품해 연간 33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으로 밝혀져 9억 원의 도비 지원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해당 업체가 지역 농산물 소비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지원 사업체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광주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5년 새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광주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8.7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5년 전 같은 기간 33 마이크로그램보다 43%가량 개선된 것이며 미세먼지 조음 일수도 지난해보다 22일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가 매화축제 성과보고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면서 개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매화축제에서도 교통체증과 바가지 상은, 불법 음식점 영업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반복됐지만 최근 보고회에서 성공한 축제였다고 자평하며 적극적인 개선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100만 명 관광객이 광양을 찾아 7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냈다고 홍보하면서 광양시가 방문객 수에 따른 성과 자랑보다는 축제 기반 시설부터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저수지로 추락해 7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5분쯤 곡성군 오곡면 저수지 옆 편도 1차선을 달리던 1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4m 아래 저수지로 떨어져 7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과수 정밀 감정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 본사를 이전하고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다 규모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륜은 오늘 서울 여의도 파크원 빌딩에 사옥을 확장 이전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2018년 문을 연 대륜은 현재 36개 사무소에 소속 변호사 225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10위권 로펌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